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재민 대표님과 함께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과정 여러 가지 설명도 드렸는데, 와인이라는 걸 해서 처음에 와인을 해서 판매하기도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와인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은 좋았는데 어떤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걸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와인 만들어가지고 어땠어요? 농사도 그렇지만 생산하고 판매가 더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공 과정에서 기술이나 경험이 다 준비돼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쉽진 않지만 문제는 만들어 놓으면 팔려야 되는데, 그렇죠. 판매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뒤에 보면 사실 대상도 받았잖아요. 대상 정도 받으면 뭐 백화점에서 그렇고 어디서 그렇고 알아주니까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또 크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상 받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뭔가 판이 뒤집어지고 이제 외국의 와인들이 전에는 뭐 비싼 것 위주로, 명품 위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 병에 5,000원 이하짜리 와인들도, 그러니까 저가의 가성비 있는 와인들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국내에 생산하는 것들은 뭐 농산물 가격이 싸진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소량 생산하니까 뭐 병이랄지 포장 부자재 비용들이 높게 발생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와인이 일상생활에서 또 소비되지도 않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은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현상들을 보면, 관광의 개념들이 이제 지역에 가서 뭐 문화재나 자연 경관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먹고 마시는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뭐 예산 오면 수덕사 덕산온천 가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인터넷 또는 핸드폰 쳐봐서, 그래서 이제 와이너리 와가지고 와인도 맛보고 사가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이제 한국의 특급 호텔들이나 고급 레스토랑들에서 전에는 외국 와인만 취급하고 팔았는데, 한국 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물론 다른 여러 분야에서 한류 문화가 확산돼서 한국적인 것들을 찾지만, 술 부분은 한국 와서도 이제 프랑스 와인 마시고, 그렇지. 칠레 와인 마시고 이랬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술도 한국 술은 없냐, 한국 와인은 없냐, 한국 술 없냐, 한국 와인 없냐, 그렇죠. 이제 그게 맞는 거잖아요. 찾는가 봐요. 예. 그래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에게 이제 와인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소믈리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한국 와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한국 와인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한국 와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다니기도 하고, 호텔에 또 취급하기도 하고 뭐 그런 쪽도 생겨나고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처음에 10년 전에 이제 와인 시작해가지고 할 때는 어땠었어요? 그 상황과,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외국인들 온다든지 하더라도 하기 힘드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또 이제 답이 보일 것 같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와인을 시작했을 때 그때 판매라든가 전략은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었는지 그건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인을 만들어서 팔려고 했더니 진짜 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죠. 막막해요. 지금 시작한 분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왜냐하면 성인 1인당 1년에 소주는 86병 마시는데 86병. 와인 소비는 0.93병이에요. 1년에 한 병도 안 마셔요, 통계상. 그러니까 와인 시장이 굉장히 적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역 식당들이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와인을 안 마시잖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예산군 관내에서 식당에서 와인을 좀 팔아보십시오, 취급하십시오 해서 처음엔 되게 환영하고 반기다가 이제 와인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비자가가 2만 원이에요. 그럼 식당에서 4만 원은 받아야 돼요. 가격 저항이 있죠. 그 다음에 와인은 또 와인 잔에다가 서빙을 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이제 와인 잔을 손님들한테 그렇죠. 내놓고 그걸 닦고 뭐 하는 관리의 문제도 있고,
되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일단 많이 팔리면 그런 수고들을 또 하겠는데 뭐 가뭄에 콩나듯 가끔 그쵸. 찾는 사람들 위해서 와인잔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중 판매도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략이 뭐냐면 사람들을 불러들이자. 어찌됐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맛보고 사가고 또 그 사람들이 택배로 주문하게 하고 현장 판매 위주.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국의 와이너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계적인 와인 나온 게 아니라 왔던 사람들이 맛보고 아 이거 괜찮네 하고 또 구매하고 점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뭐 백화점에도 넣어보고 처음에 뭐 마트에도 넣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팔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뜬금없이 예산 사과 와인을 마트 백화점에 전시해 놓은들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가격은 외국 와인에 비해서 싸지 않죠. 그다음에 먹어보지도 않았죠. 뭐 누가 좋다고 들어본 적도 없죠.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또 반품하는 것도 비용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외부로 처음에는 이렇게 깔아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부의 박람회나 이런 거 꾸준히 참석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주점들이나 업계 관련자들한테 계속 노출을 하는 거는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제 행사나 단체나 기업들이나 이런 데 선물용으로 초창기에는 매출을 좀 발생시키고 지역 행사들에 시음하고 우리 예산에 사과 와인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초창기에는 이제 지역 내 판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특히 가을철에는 1년에 뭐 총 한 2만 명 중에서 가을철에 한 15,000명 그렇지 가래. 뭐 사과 따기 체험, 그치. 애플 파이 만들기 이런 체험하러 오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맛보여주고 팔고 뭐 그래서 매출이 미미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 분위기 바뀌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개성 있는 소비들을 하고 지역에서 나온 지역 원료로 만든 술들에 대한 젊은 층들에서부터 관심들이 좀 생기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인터넷으로 와인을 살 수 있나요? 온라인 판매가 지역 특산주만 허용돼 있어요. 지역 특산주, 그러면 예산에 여기 특산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 제조 면허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면허하고 지역 특산주 면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 특산주라 하면 그 지역과 인근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사용해서 인근 시군도 가능하나요? 예, 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역 특산주를 하면 가공 그러니까 그 술 만드는 공장이라 그럴까 시설이 굉장히 많아야 좀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술이라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일반 면허는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이제 네. 공장을 차리는 형태니까 시설 기준이 크고 높고요. 네. 지역 특산주는 그 취지 자체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술 산업은 세금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작용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농산물을 소비하는 방편으로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여를 네, 굉장히 하셨죠. 정부에서 뭐냐면 농민들의 경우에는 제조 면허를 좀 쉽게 예를 들어 시설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낮춰서 최소 시설 기준이 뭐예요? 최소 시설 과실주 같은 경우는 9평 이상의 제조장 면적을 확보하고 9평이라 그러면 이정 그렇죠. 조그맣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조장이라 그러면 네. 힘해내 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 판넬도 가능하나요?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식품 제조를 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근린 이종 생활 시설이라고 그러죠. 네. 식당 할 수 있는 그렇죠. 식당 할 수 있는. 식당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건물이면 그렇게 하면 명확하네요. 네, 식당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물. 자가 소유가 아니더라도 네. 임대도 가능해요. 임대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 특산주 만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면 소재지나 이런데 뭐 과거에 식당 하다가 또는 뭐 그 상가 하다가 문 닫은 데들 뭐 거의 다 비어 있잖아요. 네.
뭐 그런데 싸게 임대해서 임대해서. 제조장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장소적 조건이고요. 인적 조건은 농민이어야 돼요. 농민이어야 되고 아니면- 300평 이상. 농업회사 법인이어야 되고. 농업인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 네. 예, 예. 그러니까 농민한테 특혜를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술의 경우에도 거대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만 있다고 하면 작은 규모로도 시작할 수 있게 막걸리도 그러는 거예요? 일명 농민주 제조 그러니까 농민주 주류 제조 면허라고 그래요. 농민주 주류 제조. 그러면 소주, 막걸리, 맥주도 가능하나요? 맥주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 맥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제 맥주 하려면? 그거는 뭐냐면 사실 수제 맥주라고 하는 게 또 지역 맥주라고 하는 게 네. 실상은 대부분의 원료들을 수입산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외국산 메가나 몰트, 그다음에 홉, 물론 국내에서 조금씩 이제 재배가 되고 있죠. 재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료로 사용되는 것들이 주로 수입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특산주 면허로 아직 허용해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맥주용 보리나 호흡 생산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지역 특산주로 이제 뭐 편입될 수 있게 그렇게. 일단 그러면 지금은 학생 체험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만들어 보고 네. 체험 형태로. 직접 소비자가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는 제조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죠. 생산량에 이제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생산량의 기준이 그러니까 250kg니까 250톤까지니까요. 뭐죠? 그 정도 그 제한선을 넘어갈 정도로 되면 그거는 이제 여기는 몇 톤이나 해요? 저희 1년에 뭐 사과 사용량으로 보면은 한 50톤 정도. 그러니까 그거 5배 돼야지만이 그걸 하는 거네요. 대기업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허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식품부에서 지역 특산주로 이렇게 농민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많이 팔 수 있으면 팔아서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식용으로 생산되는 것들이 차고 넘치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시설 해놨잖아요. 우리 다감농원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단감 와인을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앞으로 이제 좀 시설 같은 경우도 직접 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이제 OEM 형태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게 또 OEM 전문을 하는 것도 생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자기 거 브랜드 만들고 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OEM으로 가능하나요, 지금 여기는? 네. 지금 이제 법적으로도 OEM 허용을 지금 발표했어요. 네. 기재부하고 저기 국세청에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모든 농민들이 다 술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렇죠. 만든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시설 투자나 뭐 그 선택과 집중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가 뭐 블루베리 농사 짓는데 블루베리 잼이다. 네. 그러면 와인은 OEM 생산을 해서 네. 거기 과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상표를 등록을 해서 자기만의,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자가 사용 못하게. 네. 뭐 잘 되면 내 이름으로 나만 팔아버리면 이제 그분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표권은 가지시고 그런 식으로 OEM 생산을 해서 판매가 좀 많아지면 그때는 생산까지도 고려해보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사과 와인 만드는 공정에서 이제 착즙 공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시설만 추가를 하면 사과 주스나 즙 부분들은 얼마든지 생산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사과 즙 공장에 저희 사과 갖다 주고 거기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OEM이죠.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팔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생산량, 그러니까 판매량이 아주 많아진다라고 하면 고민할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과잼도 만들고 즙도 만들고 뭐 사과 한가도 만들고 뭐 다 하면 다 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각 분야의 전문성들이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설들이 돼 있고 경험과 기술이 있는 곳들에서 초기에 생산을 맡겨서 판매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계속 이슈화를 만들고 싶고 이슈를 하고 있거든요.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자, 체험형 카페, OEM 아웃소싱 하자. 예를 들면 다 와인장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와인 생산도 해야 되고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와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6차 산업은 경영 안정성 문제니까 안정화기 위해서 내가 그 토마토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다 그러면 와인 어떤 가공제품을 만든다든지 상품화 시켜서 1년 동안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경영 자체가. 6차 산업 안정화하는 시스템이다. 두 번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과도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와서 와인을 해가면 되고, 그럼 여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와인을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인원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문 인력을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 뼈 파트가 아예 OEM 시스템을 연동시킬 수 있는 파트로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하나씩 커나가다 보면 이 기업화 서로 간에 기업화가 될 것이고 또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 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와인을 가지고 평생 해오셨는데 와인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 와인협회 회장님 입장에서 우리나라 와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 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어요. 뭐 조선, 철강, 전자, 또 스포츠 분야에서도 뭐 골프 선수들 보면 미국 대회에서도 뭐 많은 상들도 받고. 근데 식품 산업 분야하고 주류 산업 분야에서는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술 떠오르는 게 없어요. 비빔밥에 같이 먹을 만한 술? 아니 불고기 같이 먹을 만한 술? 그렇죠. 불고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떠오르는 게 술이라는 주류는 없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사케, 중국의 고량주, 한국의 소주, 막걸리인데 소주의 대부분의 원료는 수입산 원료를 쓰고 있고 막걸리의 80%가 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쌀 막걸리 80%가 넘는 쌀을 수입해다 쓰고 있고 그래서 소주, 막걸리는 우리 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우리의 술 그러면 소주, 막걸리인데 정작 원료는 수입산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저는 와인 생산협회 회장인데 지금 현재는 소비량이 미미한데 이제 점점 아까 관광의 흐름들이나 이제 사람들의 흐름들이 그 지역 가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무안의 산낙지하고 어울리는 뭐 고구마 소주랄지 또 뭐 예산에 오면 예산 사과 와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갈비랄지 뭐 이런 그 먹거리 매칭 부분들하고 이제 관광이 그렇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사과가 많이 나온다 또는 블루베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딸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지역에 그 술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 술로 인한 관광 유발 효과도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술로 인해서 그 지역의 과일 농가들이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그런 것들도 되는 거고 또 와이너리의 존재는 어떤 것도 있냐면 그 농산물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 사과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 사과 와인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판매되고 홍보가 많아지면 결국엔 예산 사과가 같이 알려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광의 한 축이 즐겨 찾는 와이너리나 하다못해 동네 빵집이나 똘똘한 그 지역의 음식점이 더 활성화되는 게 경제 유발 효과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 은성농원의 10년의 어떤 과거 경험들은 참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또 어떤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